현재 삼성은 삼중고를 겪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삼중고라고 하는 게 현재 지금 국내 경제 상황이 어려운 부분 때문에 영업이익이 급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따라서 지금 그 소재, 반도체 소재 등의 공급망이 붕괴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련한 검찰 수사에 의한 현재 지금 경영 마비 상황입니다. 이 사상 초유의 삼중고라 하는데 이 사상 초유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우리 삼성의 경우에 특히 삼성전자의 비중은 국내 경제를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으로 본다면 삼성전자의 위기, 삼성의 위기는 바로 대한민국의 위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위기, 그 삼성의 위기, 이 삼중고의 위기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첫째, 삼성의 영역이익 급락은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대외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경제 성장이나 기업의 성장 혁신을 부정하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이 정부의 좌파적인 관치 경제 정책 그리고 반기업적이고 친노조적인 그런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의한 공급망 붕괴. 이게 뭐겠어요? 그 이정부 코드 인사로 물론 일본의 원죄가 있죠. 일본의 원죄가 있지만 또 하나의 원인은 이 정부가 코드 인사를 한 김명수 코트에서 김명수 대법원에서 일제징용자 피해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집행이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 중재로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가 있었죠. 그래서 화해치유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해체를 했어요. 그리고 이 정부는 끊임없이 친일 청산 프레임을 내세우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반일적인 정책이다라고 하고요. 이런 것이 직접 현재 삼성의 공급망 붕괴하고 관련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오늘 얘기되고 있는 삼성 삼바 분식 세계에 대한 검찰의 수사입니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하나 줄기인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 이 정부가 다시 문제 삼는 그런 사안입니다.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도 듣고 있지만 이게 분식회계라는 게 굉장히 불분명해요. 그리고 분식회계라는데 뭐가 분식회계야 도대체? 아마 오늘 무슨 게 어떤 게 문제가 돼가지고 분식회계라고 하는 거냐라고 궁금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바로 분명하지 않은 명확하지 않은 그런 분식회계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 지금 삼성 관계자들 아마 8명일 거예요. 8명이 현재 지금 구속 중입니다. 그리고 압수수색만 해도 19번인가 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은 삼성은요. 반도체 2회, 제2의 삼성전자라고 해서 했던 것이 삼성바이오입니다. 미래의 먹거리 사업이죠. 그리고 세계 50대 기업으로 유망 기업으로 삼성바이오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바이오 산업에서 치면은 세계에서 3번째로 지금 보고 있는 데입니다. 이런 미래의 먹거리 산업의 기반을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도 나온 게 어제 오늘 사이에 보도 나온 게 지금 김태환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를 했어요. 이제 분식회계에 관한 이제 첫 번째 케이스라는 거죠. 이전에는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만 구속이 됐었습니다. 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이게 결국은 뭐겠어요? 삼성의 미래를 짓밟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바대로 참 이상한 일들이 많았어요. 특히 삼바 관련해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지난 5월에 갑자기 이상한 보도가 나왔어요. 지금 삼성 관계자들이 여러 가지 서버 자료들을 대거 삭제하는 일들을 했었다. 그 중에 이재용 부회장과 바이오젠 회장이 통화하는 기록도 있었다.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이 전혀 무관하다라고 얘기했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분식회계
관여까지도 관여했다라는 걸로 검찰이 의심한다. 그 이상한 기사 아니에요? 그리고 바로 그런 걸 또 일부 언론에서 보도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지금 증거인멸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삼성이 사과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 이후에 또 이상한 얘기를 해요. 오로라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 그게 바이오젠에 대한 그 지분을 삼성이 재매입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했다. 이것은 분식회계 의혹을 뒷받침하는 거다라는 보도를 해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삼성 콜옵션하고 결국은 회계 처리 변경했잖아요. 그러니 그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아니 삼성 입장에서 그거 재매입하려고 하는 방안을 왜 강구 안 하겠어요? 오히려 지금 분식회계라고 하는 게 오히려 뒷받침하지 않는 얘기라는 걸로 해석되는 건데 어쨌든 뒷받침한다라는 걸로 단정적인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뭐 저기 결국은 영장 청구가 됐지만 그 분식회계 혐의 관련하여서 이제 그 김태한 대표에 대한 이제 영장을 청구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제일모직 가치 그 삼성의 합병 관련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해서 제일모직 가치를 올리고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추는 그런 식의 어떤 평가 보고서를 조작했다라는 내용의 그 진술이 나왔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그 회계사 영장 청구할 예정이다라는 보도도 있었어요. 아마 영장 청구하겠죠. 그리고 지금 뭐 별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뭐 그 이 부회장 소환 시기와 관련해서 현재 지금 그 일본이 경제 보복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처해져 있는 부분에 관련하여서 검찰이 언제 소환할지 고민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이와 관련해서 엊그제 참여연대에서는 이 부회장이 합병 비율 조작해가지고 최대 한 4조 원의 부당이득을 봤다. 경제 상황하고는 무관하게 정의로운 시장 질서를 위해서 처벌해야 된다라는 성명이 나왔어요. 이게 보면요. 결국은 뭐 리크 기사라고 얘기하는데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특정 언론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를 해요. 거기는 아시는 바대로 친정부적이고요. 굉장히 좌편향된 그런 언론사들입니다. 그리고 그 언론 쪽에서 한 얘기 중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심리 중인 대법원에서는 최근에 삼바 수사 내용에 대해서 특검 측의 의견서를 받아서 검토했다. 그리고 8월 중에 대법원에서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시겠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1심 판결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항소심까지의 판결은 뭐였습니까?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관한 현안이 있었다. 그죠? 그리고 그 현안과 관련해서 묵시적인 청탁이 있어서 뇌물이 오고 왔다. 라고 판단했어요. 근데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에서는 삼성 경영권 승계라고 하는 현안이 없었다. 묵시적인 청탁도 없었다. 라고 해서 그때 집행유예 판결 나왔죠. 근데 특검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 삼바 관련된 자료를 내면서 이건 경영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따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하는 거는 게 사실이라는 거 외에는 달리 설명한 부분이 없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사실은 저도 그 법적인 생활 좀 한편이지만 대법원에서 이런 심리를 하고 언제 선고 예정이다 이런 기사 정말 본 일이 없어요. 아시겠지만 뭐 대법원 심리 과정도 그렇고 그 외에 지금 이제 그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하기 전까지 이거 공표하면 안 됩니다. 그건 형법에 피의사실 공표죄로 나와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어느 순간에 없어졌어요. 피의사실 공표죄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그 사문화된 법처럼 됐어요. 왜냐하면 공인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나 어떤 언론의 자유 측면에서 보도하는 거 뭐가 문제야 라고 해서 마구 보도해 마구. 그러다 보니까 삼바 수사뿐만이 아니라 적폐 청산한다고 하는 미명하에 이루어지는 수사들이 이건 완전히 여론재판. 포트라인에 채우고 밤샘 수사하고 하는 그런 식이 돼버려요. 근데 이런 일부 언론의 행태를 보면요. 결국은 검찰과 교감하에서 이루어지는 인민재판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좀 굉장히 이중적인 부분도 있어요. 이중적인 부분. 뭐냐면 제가 뭐 법률구조관리공단에 있다가 적폐 기관장으로 몰려서 바로 그분으로부터 해임을 당했지만 우리 박상기 장관, 법무부 장관 그분 보면 말이죠. 피의사실 공포죄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데도 가만히 있다가 이 정권에 불리했던 게 뭐였어요?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이었죠. 그 사건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피의사실 공포에 유의해라 라는 하는 지휘공문을 내려요. 그죠? 그리고 강효상 한국당 의원이죠. 강효상 한국당 의원이 한미 정상에 관한 통화 내용 얘기했어요. 사실 국민의 알 권리 측면이라는 부분이 강조돼야지 맞아요. 언론은 그 부분을 강조했었어야죠. 근데 지금 계속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기사들 내는 언론사들 어떻게 했어요? 외교 기밀이 중요하다. 라고 해서 스스로 부정을 해요. 이게 뭡니까? 결국 이중적인 거예요. 이중적인 거. 그래서 현재 언론의 형태도 그렇고요. 이 검찰의 삼바 수사 형태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흘리기식 수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뭐예요? 무죄추정의 원리에 반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형사사법이고 헌법에 정해 있는 무죄추정의 원리에 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구 구속시키고 사실상 기업의 활동을 옥죄는 거. 이거 뭐겠어요? 뭐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위반되는 부분이고요. 헌법에서 기업을 통제하고 경영에 간섭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원칙에도 위배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도 있어요. 반론을 허용하지 않고요. 이잡듯이 뒤져요. 먼지 터는 식으로. 여러 번이나 압수수색하고 앞으로 더 할지도 모르고. 이게 우리 형사사법에서 허용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적법조차의 원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적법조차의 원리는 그냥 적법하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적정해야 되는 거예요. 과도한 과잉수사 이런 부분은 결국은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미명화에서 이루어지는 수사도 그러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그 대법원 관계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많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게 지금 과잉 수사가 결국은 적법조차 원리 위반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현재 나아가서는 뭐 아마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 그 부분에 대한 뭐 배제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향후 재판에서 굉장히 많이 논의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식회계 관련된 부분은 뭐 여러분들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넘어가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삼바 수사 관련해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뭘까요? 경영권 승계하고 관련된다는 거예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하고 관련된다. 경영권 승계하고 관련되려면 뭐가 되겠어요?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했던 시점 이전에 분식회계와 상장이 이루어져야 맞죠? 그죠? 근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언제 있었습니까? 2015년 7월이에요. 2015년 7월. 그리고 완전하게 정리됐던 게 2015년 9월입니다. 근데 지금 삼바에서 바로 문제됐던 분식회계를 했다고 하는 거.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고 하는 그 시점이 언제예요? 그로부터 지난 2015년 11월이에요. 그리고 상장은 언제예요? 2016년입니다. 2016년 11월. 그러면 이게 경영권 승계하고 어떻게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는 분들도 없더라고요. 그 또 하나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 지금 이제 그 여기 서울행정법원하고 서울고등법원에서 지금 이제 증선이의 제재 처분에 대해서 그 효력 정지한 거,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법률적 관점에서. 왜냐하면 물론 그 지금 이제 증선이의 처분이 그 자체가 위법하다라고 판단한 건 물론 아니에요. 그러나 집행정지를 할 적에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될 요건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지금 이 제재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재로서는 적법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위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또 하나 부분이 뭐가 있냐면 지금 이제 경영권 승계하고 관련해서 지금 문제되는 부분이 결국은 이제 그 당시에 그 있었던 합병이 잘못됐다 안 됐다라고 하는 논란과 관련하여서 법원에서는 서울중앙법원, 중앙지방법원에서는 두 번에 걸쳐서 판단한 게 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그 아마 엘리어트인가요? 엘리어트 매니지먼트가 청구했어요. 가처분 청구한 거.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합병 비율에 있어서 위법하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가처분 신청 기각을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일성신약인가요?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합병 결의에 대해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지방법원에서는 마찬가지로 합병에 있어서 위법함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을 이유로 해서 기각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법원의 판단을 보면 지금 분식회계 주장 또는 삼성 그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하고 관련된 부분에서는 굉장히 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유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이 금강원에서 감리를 착수한 시점 그리고 검찰에서 수사를 한 시점 그걸 좀 보자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병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2018년 4월에 김기석 참여연대 출신 이제 금강원장이 거기에 취임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삼았던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2018년 2월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사건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석방이 돼요. 그죠? 그러면 그간에 삼성 때리게 했던 분들, 특히 주로 이제 승계 문제 많이 얘기했는데 그쪽 주장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다고 느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8년 4월부터 지금 금관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감리 착수를 한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5월에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한 자기네들 통지를 합니다. 제재 처분을 하기 위한 하나의 통지를 해요. 그걸 보면 우연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하나 있어요. 또 시점에 관한 문제. 특히 증거인멸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그 부분은 뭐냐면, 증선이 제재 처분에 대해서, 지금 올 1월 달이죠. 작년 11월에 증선위에서 제재 처분을 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삼성 쪽에서 효력정지 이제 가처분 신청을 했고, 서울행정법원에서 1월 말에 이 부분에 대해서 효력 정지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에 이제 5월 달에 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찬가지로 그걸 유지했죠. 그런 가운데에 아마도 이 분식회계를 주장하는 삼성 때리기 하는 쪽에서 역시 굉장한 뭔가 그 이 위기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던진 게 저는 증거인멸이라고 생각합니다. 11번이나 계속된 그런 이제 압수수색 쪽에서 삼성 직원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벌였을 거예요. 그거에 대비하기 위한. 그 중에 아주 자극적인 내용들이 있었죠. 뭐 삼성 삼박 공장 밑에 뭐 서버 감췄다 뭐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지금 현재 증거인멸에 관한 그런 수사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상한 게 본질은 어디가?
본질은 어디 가고 증거인멸만 남았어요. 증거인멸의 본질가 뭐겠어요? 분식회계죠. 근데 분식회계로 증거인멸로는 8명의 삼성 관계자가 구속이 됐지만 분식회계로는 한 명도 구속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가 지금 보니까 아차 싶었어요. 왜냐하면 분식회계 얘기가 나와야 8월 달에 있을 대법원에 뭔가 지금 이제 이 삼성 때리게 하는 사람들의 자기네들의 요구 사항이 관철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분식회계로 다시 돌아갔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 쪽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증거인멸로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으니 본죄인 이제 분식회계도 당연히 인정되는 거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그렇죠. 원칙적으로 그렇고.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 일단은 형사사건에 관해서 증거를 인멸하는 건데 그때 형사사건은 이론적으로 보면 입건되지 않아도 된다. 장래 그렇게 돼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된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 피의 사건으로 계류 중이면 그 자체로 형사사건으로 봐요. 나중에 무죄가 되든 나중에 따로 뭐 죄가 인정 안 되든 그거는 관계없다고 보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글쎄요. 본질은 어디 가고 그냥 증거인멸만 가지고 11번이나 계속된 그런 아주 압박 속에서 이루어졌던 일들과 관련하여서 지금 문제를 제기했는데 따져보니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찰로서는 분식회계라고 하는 승부수를 띄웠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무리수가 될런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일이겠죠. 예. 지금 이 정부와 관련해서 지금 헌법 위반 얘기들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특히나 많이 지금 얘기되는 부분이 좌파 독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나 이 삼성을 압박하는 문제, 삼바 수사로 압박하고 그 다음에 사실상 이 정부에 의해서 저질러진 일본과의 어떤 갈등의 문제를 또 삼성한테 지금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는 아주 무책임하다. 그리고 참 무도하기도 하다. 이 삼바 수사와 관련하여서는 그렇게 지금 봅니다. 근데 게다가 지금 일본 간의 어떤 갈등 문제와 관련하여서 지금 삼성한테 그냥 모든 걸 맡기고 있는 거, 그리고 이 정부가 도대체 어떻게 지금 대응하는지 잘 모르겠는 거, 이런 부분을 보면 굉장히 무지하기도 하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좌파 독재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부르고 또 이 지금 현재 상태가 삼성 때리기를 뛰어넘어서 뭐 어디서 얘기하는 재벌해체, 삼성 죽이기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많이 이제 우려를 하는데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삼바 사건의 검찰 수사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